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기도메타 기본 사회문화 강의의 승기쌤입니다. 여러분도 한 주 동안 복습 열심히 하셨죠? 지난 시간에 선생님 맨날 짧게 한다 그래놓고 길게 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자료 수집 방법 5가지에 대해서 배웠던 거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한번 얘기해 볼까요? 무슨 법? 질문지법, 면접법, 실험법, 참여관찰법, 문헌연구법 이렇게 5가지 배웠고 각각의 자료 수집 방법의 장점과 단점 봤었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지, 또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중에 어떤 연구에서 어떤 자료 수집 방법을 더 선호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까지 선생님이랑 개략적으로 나눠봤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었고요. 그걸 알고 있으면 기본 문제들은 여러분이 해결 가능하니까 꼭 특징 알아둬야 되고, 거기서 이제 조금 더 공부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질문지랑 면접법 비교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각 자료 수집 방법의 특징을 비교해보는 것 정도 해주시면 더 점수를 획득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제 선생님이 예고했던 대로 사회화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먼저 마찬가지로 우리 본격적인 수업 내용에 앞서서 선생님이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과 저 이렇게 또 공부할 수 있게, 수업할 수 있게 도와주시니 감사드리고, 또 우리가 공부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지혜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공부하는 친구들 하나님 이번 주도 붙들어 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공부하는 그 손길 가운데, 그 시간 가운데 정말 최고의 등률이 될 수 있도록, 또한 그들 공부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선생님 여러분 오해하실지 모르겠는데 항상 마음을 먹고 와요. 조금만 해야지. 근데 뭐 어떻게 해? 욕심 나는 걸. 조금만 할게요. 자, 오늘은 뭐냐면 여러분 수능 특강에는요 5단원일 겁니다. 수능 특강 5단원에 이런 식의 제목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 이렇게 나올 겁니다. 지금 국어도 가르치니까 이 로서와 로서는 다른 거 아시죠? 국어가 아니니까 설명 안 하겠지만 로서는 수단인데 요거는 이제 자격, 신분 이런 걸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인간이라는 게 사회적 존재다라는 말은 여러분 들어봤을 건데 아직 사회를 제대로 배우진 않았지만 무슨 소리예요? 다시 얘기하면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뭉쳐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살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가 인간이라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이라고 하면 즉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가, 또 그 공동체 안에서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수능 특강 이번 5단원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그 작은 단원 안에서 오늘 배워볼 게 뭐냐면, 오늘 배워볼 거는 사회화입니다, 여러분. 무슨 화? 사회화. 사회화에서 이 화가 여러분 뭘 뜻하는지 아시죠? 그렇게 바뀐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회화라는 건 말 그대로 뭡니까? 사회처럼 바뀌는 것.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뭔 소리냐면 내가 속해 있는 사회의 사람처럼 바뀐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돼요? 뭔 소리인지 여러분 잘 모를 수 있는데 일단은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선생님 지난 시간에 실험법에서 인간의 윤리적인 측면에 태클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쌍둥이가 똑같이 태어났는데 한 명은 대한민국에서 살고 한 명은 미국에 가서 살아서 쭉 자랐다고 생각해 봅시다. 일란성 쌍둥이에요. 물론 모습도 달라질 수 있지만 모습은 비슷하게 컸다 합시다. 이 친구들을 우리가 데려다 놨을 때 한국 사람인지 미국으로 간 친구인지 금방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가만히 있으면 모를 수 있는데 말을 걸어보면 아니면 행동을 보면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마리아 선생님 영어랑 한글이니까요. 그것도 근데 말은 너무 반칙이다. 제껴놓고 행동을 해봅시다. 선생님이 여러분 이걸 보실 때쯤이면 대통령 선거가 끝날지 아닐지 모르겠네요. 아직 대통령 선거 전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어떤 대통령이 뽑혔어요. 첫 번째 대한민국 사는 아이가 초등학생이라 칩시다.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대통령님을 만났어요. 그럼 이 아이의
반응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이러겠죠? 그죠? 근데 미국 초딩이야. 우리 미국 초딩이야. 대통령 만나면 어떻게 할까? 하이 이럴 거 아니야. 반대로 생각해봐. 우리나라 초등학생 2학년이 대통령을 만났는데 안녕 이렇게 해봐요.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딱 봐도 얘네 행동만 봐도 어느 나라 사람인가를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럼 그걸 어떻게 알게 되는 거야? 그게 바로 뭐가 이루어져서 사회화가 이루어져서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회화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배우는 것, 교육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일단 사회화의 포인트인데 사회화의 종류부터 해볼게요. 첫 번째 사회화의 종류입니다. 사회화의 종류가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만 알고 있으면 돼요. 무슨 사회화? 재사회화랑 짝꿍이 될 수도 있겠죠. 무슨 사회화? 얘기사회화입니다. 무슨 사회화? 재사회화, 얘기사회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재사회화의 이 재는 다시 재자예요. 즉, 다시 사회화를 한다는 거고, 이 얘기사회화의 얘기는 미리 한다는 뜻이에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주면 그냥 바로 이해될 거예요. 얘기사회화부터 할게요. 선생님 여러분, 놀랍게도 선생님은 대학교를 나왔습니다. 고졸 아니에요. 대졸이에요. 그쵸? 그래서 선생님은 사회교육과가 아니라 역사교육과를 졸업했거든요. 역사교육과라는 대학교 과에서 졸업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선생님 역사교육과에서 뭘 배울까요? 역사교육, 즉 교사로서 해야 되는 행동들을 배우겠죠. 교사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다.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다. 특히 역사를 가르칠 때는 어떤 방식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막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잘 생각해봐. 대답해 줘야 돼요. 선생님 만약 대학생이에요, 지금. 내가 역사교육과에 있어. 나의 신분이 뭡니까? 그렇죠. 역사교육과에 있는 뭐예요? 학생이죠. 그죠? 근데 역사교육과에서 가르치는 건 뭐예요? 역사교육과에서 선생님한테 가르치는 거는 뭘 가르쳐? 선생님이 할 일을 가르치잖아. 뭐가 할 일이 아니라 학생이 할 일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할 일을 가르치죠. 선생님이 학생 시절에 이 교사로서의 행동이 쓸모가 없었을 거예요. 그쵸? 난 학생이지 선생님이 아니니까. 근데 이거 왜 배우는 거야? 그렇지. 내가 미래에 뭐가 되면 선생님이 되면 써먹어야 되니까 미리 배우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얘기사회화는 뭐 배우는 거? 미래의 일을 대비해서 배우는 게 무슨 사회화? 얘기사회화예요. 어렵지 않죠? 바로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거를 책에서는 어렵게 쓰겠죠. 이런 식으로 해봅시다. 미래에 아니면 장래에 속하게 될 집단의 뭐를 배운다? 행동? 요구되는? 요구. 집단에서 라고 씁시다. 집단에서 요구되는 것을 자, 여기가 밑줄이지. 미리 배우는 것. 그게 무슨 사회화다? 얘기사회화다. 여러분 똑똑하니까 바로 이해했을 겁니다. 이해되죠? 그렇습니다. 얘기사회화는 뭐다? 미리 배우는 거, 미리. 오케이? 자, 그럼 재사회화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재사회화 적합한 예가 있어요. 놀랍게도 선생님은 군대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육군 만기제대 했어요. 자, 선생님이 여러분 이거 알면 나이 유추하는데 나이가 비밀 아니니까 선생님 2009년에 입대를 했거든요. 2009년에 입대해서 선생님이 2010년인가 휴가를 나왔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그 한창 여러분 놀랐던데 무슨 폰이 나왔냐면 스마트폰이 나온 거야. 갤럭시 1이 나왔고 갤럭시 2가 나올 때쯤에 선생님이 제대했거든요. 갤럭시 1이 막 나온 거야. 혁명이었지 막. 장난 아니고 막 이제 핸드폰이 인터넷이래. 그전에 핸드폰 인터넷 누르면 난리 났거든요. 저랑 연배가 비슷하신 분에게 여쭤보세요. 핸드폰 인터넷 누르면 난리 났어. 요금이 폭탄이었거든. 아무튼
선생님이 휴가를 나왔단 말이야, 얘들아. 그냥 그 전에 무슨 폰 썼는지 알겠죠? 슬라이드에서 이렇게 버튼 누르고, 열어갖고 버튼 누르고. 본 적 있잖아. 왜 그래? 알죠? 그랬단 말이야. 근데 선생님이 휴가를 나왔단 말이야. 2010년쯤에. 휴가를 나왔으니까 이제 공중전화 가긴 좀 그래갖고, 옆에 애가 핸드폰을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야, 나 전화 좀 쓰자. 그랬더니, 얘가, 그래, 승기야? 하고 줬어요, 전화기를. 얘 핸드폰이 뭐였냐면, 갤럭시였어. 자, 찐이야, 찐이야. 이 선생님, 이게 핸드폰이잖아. 그치?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핸드폰은 뭐가 있어야 돼? 버튼이 있어야 돼. 버튼이 있어, 없어? 없잖아. 선생님 뻥 아니고, 걔가, 야, 나 전화 좀 할게, 전화 좀 빌려줘. 그래, 전화 받았어. 진짜 이랬어. 야, 이거 어떻게 전화 걸어? 이랬다니까? 진심. 야, 이거 어떻게 전화 걸어? 이랬다니까? 여쭤봅시다, 선생님. 선생님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얘들아, 선생님, 군대 갔으니까 21, 22 막 이럴 텐데, 전화 거는 법 배웠을까, 안 배웠을까? 어렸을 때. 전화 거는 방법 배웠어요, 여러분. 전화 거는 방법 배웠지. 전화번호 누르고, 수화기 들고, 여보세요 하는 거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지. 이미 나는 전화 거는 방법을 뭐 당에 있었어요? 사회화 되어 있죠? 전화번호 누른다. 우리나라 전화번호니까 뭐 서울이면은 뭐 지역번호 눌러야 돼. 그럼 02다. 경기도면 031이다. 다 배웠다고. 그죠? 그런데 뭔 안 배운 거야? 스마트폰으로 전화 거는 방법 모르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전화 거는 방법을 다시 배워야겠죠. 어떻게 배운다고? 다시 배운다고. 그게 뭐야? 다시 배우는 거니까 제4회화인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전화 어떻게 걸었더니 애가 한심하게 전화해서, 야, 거기 전화기 버튼 눌러봐. 그때 뭐가 떠? 번호가 뜨네. 할렐루야. 땡큐 하고 이제 전화 거는 거지. 엄마, 나 집에 갈 거야. 오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거지. 이해됩니까? 전화 거는 방법을 다시 배우는 거예요. 그게 무슨 사회화? 제4회화입니다. 여러분 혹시 눈치챘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회화, 특히 이 제4회화와 얘기사회화에 가서 공통적으로 뽑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사회화의 목적 중에 하나가 뭐에, 변화에 뭐 하는 거야? 적응하는 게 포인트야. 특히 변화에 적응한다라는 게 핵심으로 나오면 제4회화에 되는 거고, 미래에 적응한다 하면 뭐가 되는 거? 얘기사회화인데, 어찌됐든 둘 다 뭐가 일어날 변화에 내가 뭐 하기 위해서, 적응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뭐다? 사회화이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두 가지 종류 먼저 배웠습니다. 제4회화와 얘기사회화. 미래의 거를 미리 배우는 거, 배웠던 거를 다시 배우는 거,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선생님 유튜브 찍는 거 배웠겠죠? 그죠? 얘들아 막 어떻게 해? 이러고. 선생님 처음, 부끄러운 얘기인데 처음에 못 알아들어가지고, 선생님, 저 승기쌤 채널 구독 2번 눌렀어요. 나 감동했잖아. 야, 구독 2번이나 눌렀어? 야, 고맙다. 그때 갑자기 웃어. 왜? 그랬더니, 선생님 구독 2번 눌러보세요. 구독 중, 구독 취소. 야, 이 개! 이렇게 된 거야. 이해되죠? 다시 배우는 거죠. 물론 아직도 뭐 뉴비지만. 이해됐습니까? 그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사회화의 종류를 배웠어. 그럼 이제 뭘 배우냐? 쉬운 것부터 뿌실 거예요. 자, 이번에는 사회화 뭘 배운다? 기관을 배울 거예요. 뭐야? 사회화? 기관. 어렵지 않아요. 사회화를 뭐 하는? 실제로 시행하는 단체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건데, 그걸 여러분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눠줘야 되는데, 선생님이 프린트를 나눠드린 친구들은 그 프린트를 보시면 기준이 잘 적혀 있습니다. 없는 친구들은요, 저한테 메일 주소 남기시거나 말씀드리면 수능 특강 보셔도 돼요. 아시겠죠? 자, 일단은 이 기준이 중요해요, 여러분. 기준은 뭘로 쓸까? 노랭이로 쓸까? 기준은요, 뭐와 설립 목적과 사회화 내용으로 나눕니다. 얘네가 뭐라고? 기준이에요. 여러분 이거 짝꿍이겠죠? 당연히 다 나오는 거야. 알겠죠? 설립 목적에 따라서 뭐로 나누느냐? 공식적 사회화 기관과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은 아닙니다. 사회화 내용에 따라서는 1차적 사회화 기관과 몇 차적? 2차적 사회화 기관으로 나눠져요. 여러분, 선생님, 여러분이 대답하면은 이게 진짜 뻥 아니고 수업 능률이 올라가요. 효율이 올라가니까 대답 꼭 해주세요, 여러분. 선생님이 가르치기 전에 여쭤볼게요, 여러분께. 자, 선생님네 학원 앞에 숭례초등학교가 있어요. 진짜 문 열면 소리 들려. 자, 숭례초등학교가 있고, 이런 거 하자. 이런 거 할게.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이렇게 만든 거야. 그래서, 홍순기에, 이거 할 거 이상한 거 하자. 홍순기, 나 왜 혼자 좋아하니? 홍순기 무슨 학교? 마술학교예요. 기가 막히다. 자, 준비됐어? 준비됐어? 자, 숭례초등학교 공식적 사회화기관, 비공식적 사회화기관. 하나, 둘, 셋. 뭐야? 응, 공식적 사회화기관. 오케이. 자, 홍순기의 마술학교. 공식적 사회화기관, 비공식적 사회화기관. 하나, 둘, 셋. 비공식이라고 하는 친구도 있을걸? 심지어 여러분 나름의 기준이 있을걸? 선생님, 숭례초는 국공립이잖아요. 국립학교잖아요. 홍순기의 마술학교 등록은 됐습니까, 선생님? 저거 개인이 만든 거잖아요. 비공식이죠. 이렇게 가면 틀려요. 기준이 봐봐. 국가에서 설립했다, 그게 기준이야? 아니죠. 다른 기준이야. 잘 보세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공식적 사회화기관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 기준이 설립, 즉 세운 목적이 뭐를 하려고 만든 거야? 사회화하려고. 선생님, 사회화가 어려우면 뭐 하려고? 가르치려고, 교육하려고 만든 기관이면 무슨 적 사회화 기관이야?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에요. 나라가 만들고 그게 아니라. 알겠죠? 만든 목적이 가르치려고 만든 곳이야. 그럼 뭐라고?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야. 그럼 얘는 뭐냐면, 안 가르치려고요 하면 안 돼. 얘는 목적이 뭐가 아니야? 사회화가 목적이 아니야. 그런데 가르치는 거야.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쳐봅시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어디 갈까? 파스타집에 서빙 알바로 취직을 했어. 여러분, 파스타집 왜 만든 거예요? 여러분이 만든 게 아니라 파스타집이 왜 만들어진 거야? 돈 벌려고. 그쵸? 돈 벌려고 만든 거잖아요. 손님들한테 음식을 판매하려고 만든 기관인데, 여러분, 그 파스타집에 여러분이 취직을 하면, 취업을 하면 일 배울까 안 배울까? 배우지. 뭐 냅킨을 접는 방법, 서빙하는 방법, 메뉴 외우는 거 막 이렇게 여러분한테 가르쳐 주시겠죠? 그럼 여러분 뭐 해? 파스타집의 내용을 배우죠. 뭐가 이루어져? 사회화가 이루어지잖아. 하지만 파스타집이 사회화를 하려고 만든 거는 아니죠. 이해돼? 그럼 파스타집은 사회화가 이루어지지만 가르치려고 만든 게 아니니까 무슨 적 사회화 기관?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 되는 거야. 이해 가능? 자, 그럼 다시 가보자. 자, 이 두 개. 숭례초, 국가에서 만들었다, 이게 아니라고 했어요, 선생님?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숭례초등학교, 말 그대로 뭐 하려고 한 거야? 아이들을 다른 어린이로 교육하려고 만든 거죠. 말 그대로 학교잖아. 그럼 뭐야? 사회화 하려고 만들었으니까 무슨 적 사회화 기관? 공식적 사회화 기관. 이해됐어요? 그럼 물어보자. 홍순기의 마술학교. 뭘 배울지 모르겠지만 얘 뭐 붙어 있어? 학교죠. 이거 왜 만든 거야? 선생님 돈 벌려고. 그렇게 접근하지 말고. 마술 가르쳐 주려고 만든 거잖아. 그것 마술도 뭐에 들어가? 사회화에 들어갈 수 있어요. 배우는 건 다 사회화야. 마술 가르치려고 만들었으니까 무슨 적 사회화 기관?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 됩니다. 수능엔 안 나올 거지만 학원. 왜 안 나오는지 이따 얘기해 줄게요. 학원. 공식이야, 비공식이야? 공식입니다. 근데 왜 선생님이 안 나온다고 했냐면, 학원을요, 여러분. 학원 원장 입장에서 봅시다. 가르치려고 만드신 분도 계시겠지만, 돈 벌려고 만드신 분도 있겠죠. 그래서 애매하거든. 그럼 수능에 나왔나? 안 나와요. 그럼 여러분이 알아둬야 되는 건 뭐냐? 뒤에 뭐 붙어 있으면? 학교 붙어 있잖아? 이거 꿀팁이야. 학교 붙어 있으면 뭐야? 공식이야. 이런 거, 막 노인대학, 골프학교, 마술학교, 이런 거 다 뭐야?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에요. 아시겠어요?
알겠어요? 막 순기쌤의 슬라임 만들기 교실, 이거 뭐야, 교실이잖아. 뭐야, 공식적 사회화기관이야. 됐어? 여러분 이따가 얘기하자면 더 어려운 거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갖가지 기관이 나와서 여러분을 낚시하려고 낚싯대를 던지고 있어요. 물면 안 돼. 알겠죠? 자, 그 다음 1차적, 2차적 사회화기관 이게 나오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1차적 사회화기관, 2차적 사회화기관은 뭐로 나눈 거야? 내용으로 나눈 거죠. 그래서 1차적 사회화기관은 말 그대로 뭐야? 기초적인 내용을 가르치는 거예요. 너무 쉽죠? 그렇죠? 사회 기초적인 내용을 가르치는 거고 2차적 사회화기관은 그럼 뭐야? 전문적 지식을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장난해요? 뭐 너무 쉬운데? 근데 중요한 게 뭐야? 기초적인 게 어디까지가 기초고 1 더하기 1 1 더하기 1이 2다 가르치면 기초야? 맞아? 전문은 뭔데? 뭐 미적분 가르쳐야 전문이야? 그럼 초등학교는 뭐 1차야 2차야? 애매해지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1차적 기관만 외우시면 됩니다. 1차적 기관은 가족, 또래 집단. 빨간색이죠, 선생님 여러분? 얘네는 1차적 사회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의 거는 거의 다 2차로 보시면 돼요. 옛날엔 가족, 친족, 또래 집단, 뭐 전통마을 공동체 조금 더 있었는데 요즘은 잘 안 나옵니다. 가족과 또래 집단만 외워두셔도 무방합니다. 문제가 나오면 외우셔야겠지만 가족, 또래 집단 반드시 알아둬야 되고 나머지는 2차예요. 즉 이런 거예요. 저기서 얘기하는 기초적 사회는 뭐냐면 화장실 가는 법, 뭐 젓가락 사용하는 방법,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옷 입는 법, 신발끈 묶는 거, 막 이런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집에서 아이가 자랄 때 집에서 가르치는 가정교육이 뭐예요? 1차적 사회기관에서 하는 기초적인 사회화입니다. 학교를 가서 수학 배우고 국어 배우고 영어 배우고 이렇게 사탐 배우는 건 다 뭐야? 전문이야, 전문. 알겠죠? 오케이? 책 들고 공부하는 건 전문이라고. 그렇죠? 근데 그렇게 구분하면 애매한 선이 생기니까 1차적 사회기관에 뭘 외우자? 가족 또래 집단을 외우자. 자, 선생님 미안한데 또래 집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여러분. 이 또래 집단은 여러분이 뭐로 오해하기 쉽냐면 친구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80%만 맞는 이야기야. 이게 왜냐면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이거 기억해놨다가 나중에 헷갈리는 거 나와요. 집단과 조직이라는 단어이 나오는데 거기서 여러분 한번 예수님 얼굴 볼 거예요. 짜증나거든? 예수님이 짜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얼굴이 보일 정도 짜증나, 내용이. 자, 이 친구랑 좀 달라요, 여러분. 여기서 얘기한 또래 집단은 뭐냐면 여러분이랑 나이가 같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선생님이 89년생이야. 놀랐나요? 더 늙어 보이냐? 빨리 뻥쳐. 89년생이거든?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89년생이 다 내 또래 집단인 거야. 이해돼? 그럼 또래가 비슷하면요, 여러분 겹치게 되잖아요. 친구는 말 그대로 내가 사귀고 싶은 애들, 안 사귀고 싶은 애들만 이야기하는 건데 또래 집단은 나이가 같은 거 전부를 이야기한다라는 걸 알아두세요. 왜냐면 나중에 심화 때 여러분이 이 개념이 좀 혼동이 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 얘기할 수는 없어요. 어찌됐든 친구라는 말 안 쓰고 뭐라고 쓴다? 또래 집단이라고 쓴다. 그리고 이 또래 집단은 친구랑 같은 의미가 아니다. 묘하게 다르다. 정도만 알아두십시오. 자, 그럼 이제 배웠죠, 여러분? 설립 왜 세웠니? 해서 나 사회화 하려고 세웠어 하면 공식적. 아니야. 나는 사회화를 목적은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가르치게 됐네 하면 비공식적. 그럼 내용은 뭘 가르치는데 나 기초적인 거 가르쳐. 너 1차구나. 아니야. 나는 전문적인 거 가르쳐. 2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의 기관당 몇 개씩 나오는 거야? 기준이 2개니까 2개가 나오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써있는 거 마저 할까요? 숭례초등학교 설립 목적에 따르면 뭡니까? 얘는 무슨 적? 공식적 사회화 기관. 여러분 이거 공식적 사회화 기관 이 플레이만 알아둬야 돼요. 왜냐면 나중에요, 여러분 공식 조직, 비공식 조직이 나와요. 멘탈 나가거든요. 이름이 똑같잖아. 앞에만 외우면. 그래서 구분 잘 해야 됩니다. 공식적 사회화 기관, 홍순기의 마술학교, 학교 붙었으니까 보다 공식적 사회화 기관. 숭례초 뭐 가르쳐요? 2차적 사회화 기관. 홍순기의 마술학교 젓가락질 가르치는 거 아니지? 뭐야? 2차적 사회화 기관이에요. 이렇게 외우지 말고 선생님 마술 기초 아니에요? 하지 말고 뭐 아니면 가족, 또래 집단 아니잖아. 이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아까 학원 안 나온다 그랬죠? 왜 안 나오냐? 봐봐. 학원 여러분 생각할 때 가르치려고 학원에서 가르쳐 주시니까 공식이지 라고 하는데 비판이 있을 수 있어요. 학원은 돈 벌려고 만든 사업체 아니냐?
그럼 뭐가 돼? 돈 벌려고 만든 것도 맞네? 비공식인데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안 나와요. 학교는 나와도. 이해돼? 근데 만약에 학원을 억지로 냈다 하면 뉘앙스를 잘 보셔야 돼요. 학생 입장에서 학원은 뭐야? 공식적이죠? 근데 학원을 세운 원장 입장에서 보면 뭐야? 비공식이다. 이렇게 가야 돼. 너무 어렵잖아. 애매하고. 그래서 안 나올 겁니다. 대신 이건 나올 수 있지. 학원은 1차예요? 2차예요? 그렇죠? 2차적 사회화 기간인 거는 여러분이 맞출 수 있겠죠. 어렵지 않죠? 저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도 끝난 거야. 뭐 배운 거야? 사회화 기관까지 우리가 섭렵을 했습니다. 내가 얘기했지. 어려운 거 내본다고. 자, 이런 거 나와요, 여러분. A 자동차 회사. A 자동차 회사. 여러분, 이거 사회화 기관이에요, 아니에요? 망설이면 안 돼. 모든 기관은 사회화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모든 기관은 사회화 기관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잖아. 자, A 자동차 회사. 공식, 비공식. 즉, 설립 목적. 자동차 회사가 교육하려고 만들었겠니? 그럼 뭐예요? 무슨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군. 자동차 회사에서 1차 가르쳐, 2차 가르쳐. 회사 취직했는데 젓가락 배우진 않겠죠? 2차적 사회화 기관.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얼마나 그지같이 나오는지 보여드릴게요. A 자동차 회사 신입 연수원. A 자동차 회사에 취직하신 신입사원 여러분은 여기서 연수하셔야 됩니다. 이거 무슨 사회화 기관? 어이구야. 공식적이 돼버리네. 왜? A 자동차 회사는 자동차 만들려고 만든 거지만 연수원은 신입사원을 뭐 하려고? 교육하려고 만든 거잖아. 이해돼요? 그럼 목적이 뭐야? 교육하려고 만든 거니까. 뭐가 된다?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 된다고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을 헷갈리게 하는 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일수록 기초가 흔들리면 안 돼. 이런 거 나온다니까? 청소년 수련원. 미치겠죠? 여러분 청소년 수련원 공식이야 비공식이야? 일단 1차 2차는 알겠지? 2차 가족 또래집도 아니라고 하잖아. 팁을 그래서 드리는 거야. 헷갈리시니까. 청소년 수련원 공식 비공식? 빨리 맞춰봐. 공식 비공식. 여러분 수련시키는 거잖아. 뭐야?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에요. 아시겠죠? TV, 즉 대중매체, 인터넷 TV 이거 뭐예요? 공식, 비공식? 비공식이죠.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 그지? 1차, 2차? 1차적 내용 배울 것 같은데요. 근데 2차야. 알겠죠? 자, 근데 선생님이 기가 막힌 질문을 받았어요. 친구들한테. 진짜 기가 막힌 질문을 받았어요. 똑똑한 친구도 많거든? 어떤 애가 이렇게 번쩍 손을 들더니 선생님 이런 거여서 왜? 그랬더니 뭐라고 물어볼게? EBS는요? 와, 나 받은 거 너무 어려운 질문이어서 EBS는요 선생님? 이러는 거야. EBS는 공식이냐 비공식이냐? 심지어 교육방송이잖아. 와, 난감하네. 선생님은 EBS 뭐라고 얘기할게요? 비공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시청률이야! 말했단 말이야. 그죠? EBS는 교육방송이니까 교육하려고 만든 거라고 생각하면 뭐야? 공식이고. 아닌데 방송국이니까 나름의 이익을 취하는데 그 비공식이잖아. 그쵸? 다시 얘기하면 수능에 나왔나? 안 나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명확한 것만 나오니까 여러분이 선생님이 알려드린 팁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학교 붙으면 뭐다? 공식. 이해돼? 그 다음에 가르치는 기관이 아닌 건 다 비공식인 거예요. 모든 기관은 사회화에 속하고 사회화 내용으로 가면 1차, 2차 기초 전문인데 이걸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가족, 또래 집단, 친족 이런 애들만 보고 기초고 나머진 다 2차구나 라고 외워두시는 게 수월하십니다. 여기까지 되셨어요? 마지막 내용입니다. 오늘 마지막 하나만 하고 끝나요, 여러분. 그럼 사회화 기간까지 여러분이 섭렵하셨습니다. 지금 사회화 되고 있어요. 파이팅! 자, 그럼 마지막 뭐냐면 사회화를 뭐 하는? 바라보는? 관점. 안 걸려? 이거 안 걸려? 지금 눈에 안 걸려? 눈과 귀에 지금
마음에, 여러분 생각 속에 걸리는 거 없습니까? 이거 뭐야? 그렇지. 첫 시간에 했던 사회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뭐야? 거미, 기갈상이잖아. 드디어 여기서 또 뭐 나오는 거야? 기능론, 갈등론, 상상론.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 나오는 거야. 그럼 이거를 잘 기억하려면 앞에 1번을 기억했어야겠죠? 여러분 근데 그걸 기억하고 있으면 전혀 새로울 게 없어. 전혀 새로울 게 없었고, 심지어 선생님 그때 여기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나중에 사회화 배울 건데 그때 얘기했잖아. 교과서 바라보는 관점. 이거야! 지금이야. 금방 끝나겠죠? 자, 무슨 론? 기능론. 무슨 론? 갈등론. 마지막, 그래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풀네임 써줄게. 상징적 상호 작용론. 이렇게 했었죠. 여러분 생각보다 선생님 영상 보고 공부하시는 친구들이 계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뉘앙스도 기억해 줘야겠죠. 기능론 선생님 뉘앙스가 뭐라 했어? 세상이 어때? 응 아름다워 했지. 좋은 말. 세상은 어떻다? 아름다워. 그죠? 갈등론은 세상은 뭐야? 뭐해? 불평등해. 여러분 요거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기능론은 세상이 평등하다고 볼까요? 불평등하다고 볼까요? 선택지 따라 다를 수 있는데 기능론에서도 불평등은 존재합니다.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못 사는 사람이 있어. 돈을 많이 가진 애가 있고 못 받는 애가 있잖아요. 분명히. 이건 기능론도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 근데 이런 거를 불평등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정당하다고 보는 거예요. 즉 불평등이 아니라 차등,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뭔 소리냐면 그때 얘기했죠? 기능론은 노력을 많이 하면 많이 가져야지. 적게 했으니까 못 가진 거야 라고 해서 지금 일어나는 이 불평등 상황이 이상한 거다, 정상이다? 정상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다 보는 거야? 아름답다 보는 거예요. 갈등론은 뭐라고 본다 그랬어? 돈이 많고 적은 거는 노력이 아니라 누가 정해놓은 거다. 대가리들이 정해놓은 거잖아! 이렇게 얘기한다고. 오케이? 즉 지배 집단이 피지배 집단을 갈군 거야. 정해놓은 거잖아. 이렇게 하는 거였죠. 기억나요? 상상론은 뭐였어? 그런 거 관심 없고 누구랑 누구? 개인이 어떻게 하는지 볼 거야.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다고 이러고 있는 거였잖아. 얘네가 뭘 본다? 사회화를 본다. 이거죠. 그때 선생님 말씀드렸죠? 우리 수업하고 있는데 문 열고 들어와서 어떻게 할지. 기능론은 선생님 너무 고생하세요 이러고, 갈등론 오자마자 야 이 앞잡이야 세뇌시키냐 막 이러고 있고, 상상론은 나한테 관심 없어. 교과서엔 관심 없고 나한테는 관심 있지. 선생님은 어떻게 되셨어요? 교과서로 배워서 됐습니다. 그거 아닐 텐데 이렇게 되는 거야. 교과서 이런 거 관심 없는 거야.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자, 기능론에서는요 같이 쓸까? 비교하기 편하게? 그래. 조금 좁을 텐데 여러분 쓸게요. 기능론에서는요 사회화는 우리 개인을 사회의 구성원으로, 선생님 풀로 적지 않겠습니다. 사회 구성원으로 뭐 하는? 적응시키는 것, 이렇게 합니다. 개인을 사회에 적응시킨대요. 이해돼요? 그러면은 적응이 됐다는 건 내가 사회에 뭐 되는 거야? 합쳐지는 거니까 통합을 가져오겠죠. 자, 플러스 마이너스 사회화 좋아요 이렇게 된 거예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 너무 좋아요. 꼭 필요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자, 두 번째. 그러면 선생님 그때 얘기했지만 사회화하는 내용. 선생님이랑 여러분이 이제 교과서로 배우고 수능 특강으로 배우고 내용을 배우잖아요. 학교에서 정규 과정으로. 그 사회화의 내용. 이거 중요합니다. 사회화의 내용은 즉 가르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르치는 내용은 사회 구성원, 사회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뭐 한 거야? 동의한 거예요. 사회화의 내용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뭐 한 것? 동의한 것. 즉 교과서에 있는 내용은 어떤 사람한테 갖다가 붙여도 이거 이렇게 가르치는 거 맞아요? 라고 하면 그 사람도 맞죠? 라고 한다고. 선생님 그때 그래서 얘기했죠? 거의 뭐에 가깝다? 진리에 가깝다. 그러니까 참투르는 거야. 그냥 가르쳐야 되는 거야. 자, 그럼 사회화는 그걸 가르치는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해돼요? 오케이? 그래서 사회화를 통해서 개인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다 보는 거예요?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무슨 논입니까? 기능론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사회화하는 거 필요해 안 필요해? 꼭 필요합니다. 좋은 거 나쁜 거 좋습니다. 교과서 완벽한 책이에요? 불완전한 책이에요? 완벽한 책입니다. 모두가 동의하나요? Yes! 이런 거야.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이 현장은 어떤 곳입니다? 숭고하고 성스러운 곳입니다. 왜죠? 우리 사회를 연결해주고 이어갈 수 있게 해주니까요. 선생님에게서 아이들로, 그 아이들의 아이들로 계속 이어지게 하는 거는 뭐의 힘입니다? 사회화의 힘입니다. 이러고 있는 거야. 오케이? 자, 토하면서 누가 등장? 갈등론 등장합니다. 갈등론. 자, 갈등론은 볼게요. 갈등론은 사회화는 누구의? 여러분 이거 진짜 내가 정말 너무 중요한데 빨간색으로도 다 되지 않아요? 지배 집단의 뭐를? 이익을 강화하는 수단. 사회화는 지배 집단의 이익을 강화하는 수단이다 라고 해줘야 돼요. 자,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권력 구조 혹은 지배 구조에 해도 됩니다. 권력구조 재생산의 도구라고 씁시다. 권력구조 재생산의 도구. 선생님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번 단계에서 뭐가 중요하다? 뉘앙스, 이해하는 게 중요해.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 이게 뭔 소리냐면 볼게요. 갈등론자입니다. 갈등론자는요 여러분 이거 알아두면 편해요. 세상에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해돼? 다시 얘기하면 선생님 홍순기라는 사람이 태어났어. 이 홍순기라는 사람이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이미 결정돼 있다고 보는 거야. 누구에 의해? 신에 의해가 아니라 누구에 의해? 지배층에 의해.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부모님에 의해 결정되어 있는 거야. 부모님이 잘 살아. 그럼 자식도 잘 사는 거야. 조금 더 쉽게 부모님이 무슨 층이야? 지배층이야. 그럼 자녀도 뭐가 돼? 지배층이 되고. 부모님이 피지배층이야. 그럼 자녀도 뭐야? 피지배층이 되는 거야. 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미 불평등하잖아. 그럼 피지배 당하는 사람들이 뭐 하겠어? 불만을 가지겠지. 야 뭔데 나는 아무 잘못 없는데 부모님이 피지배라고 내가 피지배야? 왜? 이럴 거 아니야. 그거를 막기 위해 만든 게 뭐야? 이 사회화야. 뭔 소리냐? 자 여러분 이거 이렇게 해볼까? 팩트는 뭐예요? 팩트라고 쓰지 마십시다. 뭐 한글로 쓰자. 실제는 현실은 나의 성공 여부는 누구야? 부모님의 능력이야. 그쵸? 오케이? 근데 가르치는 내용 있잖아. 사회화 내용에서는 뭐라고 얘기해? 여러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뭐를 하셔야 돼요? 선생님도 자주 얘기하잖아. 뭐 해야 돼요? 노력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죠. 오케이? 자, 사람이 태어났어. 피지배층이라고 합시다. 피지배층 아이에게 여러분, 피지배층 아이는 이미 뭐야? 부모님에 의해서 피지배층이 될 거예요. 이해돼? 근데 학교에 갔더니 애한테 이렇게 가르치는 거야. 너가 노력을 해야 성공하고 노력 안 하면 망할 거야 라고 해요. 자, 이 교육을 안 받았으면 헷갈리지 않겠죠? 이 교육을 안 받았으면은 아이가 실패했을 때 이건 누구 탓이라 얘기해? 이건 내 부모님 때의 그 피지배를 이어오게 한 지배층 니네 잘못이다 하고 지배층한테 불만을 갖게 되죠. 정신 차리고. 그죠? 이해돼? 이 지배 구조를 만든 부모님 탓이잖아. 내 노력이랑 상관이 없잖아. 이렇게 하고 불만을 가진다고. 근데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뭐라 배우면 너의 성공 여부는 너의 노력에 달려있어 라고 하면 똑같이 피지배층, 즉 실패한 인생을 살아도 얘는 누구 탓을 하게 돼요? 아, 내가 노력을 안 했지 하고 그 원인을 누구에게 돌리게 돼? 자신에게 돌리게 돼 있죠. 그게 누가 노린 거야? 얘네가 노렸다 이거야, 갈등론은. 실제로는 부모 탓이고 실제로 니네가 다 정해놓은 세상에 살고 있는데 니네가 이 교과서로 애들 눈을 멀게 해서 애들이 누구 탓을 하게 한다. 자기 자신을 탓하게 하지 않냐. 니네가 지배 집단의 이익, 즉 니네의 권력 구조를 계속 이어가기 위한 도구로 뭘 쓰지 않냐. 이 사회화 쓰는 거 아니냐. 세뇌시키는 거야 라고 하네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죠.
여러분 똑똑하니까 이해할 수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랑 충돌하겠지. 기능론에선 사회화의 내용이 사회 구성은 모두가 동의한 거죠. 자, 갈등론에서는 사회화의 내용은 모두가 동의한 게 아니라 누가 동의했겠니? 그렇지. 지배 집단이 독단적으로 정한 거야. 즉, 피지배층을 억압하고 세뇌시키기 위해 지배 집단 마음대로 정한 거다.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가지, 권력구조 재생산, 지배 집단의 독단적인 선택, 이게 포인트입니다. 선택지에 나올 거예요. 아시겠죠? 자, 마지막 상상론. 이 상상론에 쓸게요, 여러분. 상상론은요, 여러분,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 책에 이런 식으로 써 있을 거예요. 사회화는 개인이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 거예요. 이 뭔 소리냐면 그때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이거예요. 책에 교과서에 아이가 어른을 만나면 인사해야 된다라고 써있다고 칩시다. 도덕책에. 그러면은 기능론은 와가지고 뭐라 그래? 어머, 이 아이가 어른을 만나서 인사하면 사회가 아름다워지겠네요. 그런 걸 가르친 거네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겠지. 잘 만들어진 교과서네요. 갈등론은 뭐라 그래? 물론 뭐 인사 자체를 뭐 부정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뭐라고 얘기해? 야, 이거 어차피 지배 집단 니네한테 인사하고 공경하라고 한 거 아니야? 그래서 만든 거 아니야? 애들 세뇌시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 어쨌든 둘 다 뭐 보고 떠들고 있어? 교과서가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한 학생이랑 교과서를 봅시다. 누가 더 큰 존재야? 가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교과서가 사회가 때려 넣는 거잖아. 즉 여기에 집중하는 건 것이야. 근데 상상론은 교과서를 보는 게 아니라 얘를 보는 거야. 뭔 소리냐면 똑같이 인사를 잘 하는 학생이야. 그럼 얘가 인사를 배운 거야, 안 배운 거야? 다시요. 얘가 인사를 잘하는 학생이면 인사를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즉 뭐가 됐어요? 사회화가 됐죠. 그럼 기능론, 갈등론은 교과서로 배웠다고 한단 말이야. 기능론은 잘 배웠다, 갈등론은 세뇌당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교과서로 배웠다 이렇게 한다고. 얘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런 거야. 이 친구가 인사하는 걸 배운 건 교과서가 가르친 게 아니라 이 친구 스스로가 배운 거예요 라고 얘기해요. 그때 얘기했죠. 이런 거야. 이 친구가 선생님 만났어. 아이가 선생님 만났는데 선생님한테 인사를 한 거야.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한 거야. 그럼 내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안녕 이랬어. 그때 얘가 기분이 좋은 거야, 이 학생이. 그러더니 다음번에 또 와서 또 인사를 해본 거야. 지난번에 기분 좋았는데 안녕하세요 했더니 내가 또 기분 좋아요. 안녕! 이러고 사탕 줘 막. 그럼 이 기분 좋아 안 좋아? 기분 좋지? 깨달은 거야. 뭐 하는 것은 좋다. 인사하는 것은 좋은 행동이구나. 누가 스스로 배운 거야? 학생 개인이 배운 거죠. 즉 교과서에 써 있어서 인사를 한 게 아니라 얘가 스스로 다른 사람과 모해서 상호작용해서 스스로 적극적으로 배웠다. 개인이 중심이죠? 미시적 관점이었던 누구? 상상론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가 좋게 했을 때 다른 사람이 좋게 반응하잖아. 내가 나쁘게 혹은 슬프게 반응하면 다른 사람이 나쁘게 슬프게 반응하겠죠.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울에 뭐한 비친 자아 이런 용어를 씁니다. 즉 다른 사람이라는 거울에 내 모습이 비치는 걸 보고 스스로가 좋은 행동, 나쁜 행동을 배워간다. 이게 뭡니까? 상상론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똑같은 사회화인데 보는 관점이 완전 다르죠. 그리고 이걸 쭉 음미해보면 뭐에 대한 이미지가 더 확실해져? 기갈상, 색깔 다시 한번 리프레시가 되겠죠. 그래서 첫 시간에 선생님이 그렇게 중요하다 말씀드렸던 겁니다. 오케이? 여기까지입니다. 자, 복습 한번 해볼게요. 복습 한번 하고 선생님이 기가 막힌 낚시, 심화 때 가르치는 낚시 하나만 하고 여러분에게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거는 사회화라는 걸 배웠는데 사회화는 우리 개인이 처음에 태어나면 우리가 사실 동물이랑 더 비슷하죠. 말도 못하고 뭐 아무것도 못 가리고 뭐 한 절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런 개인이 정말 인간이 되는 게 뭔데? 사회화인데, 즉 사회 안에서 진짜 사람이 되는 과정인데 쉽게 생각하면 뭐다? 교육입니다. 가르침 받는 거. 그래서 첫 번째 사회화 종류를 배웠죠? 뭐랑 뭐가 있었죠? 변화하는 세상, 급변하는 세상에 다시 적응하려고 배우는 거, 재사회화. 처음 배우는 거 아니지만 업데이트하는 거. 선생님이 전화 거는 법 배웠지만 휴대폰이 나올 때 새로운 시스템이 생길 때마다 배우는 거. 그쵸? 그 다음에 미래에 일어날 일. 지금 나에게 쓸모는 없지만 미래에 내가 속할 집단의 행동을 미리 배우는 것. 무슨 사회화? 얘기사회화.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회화를 해내는, 시행하는 기관에 대해서 배웠죠. 기준 두 가지 외우라고 했습니다. 나와야 돼요, 여러분. 뭐와? 사회화 내용을 가지고 나누고 설립 목적을 가지고 나눈다. 사회화 내용으로 나누는 게 1차적 사회화기관, 2차적 사회화기관. 1차만 외우자고 했죠? 가족, 또래 집단. 오케이? 나머지는 2차로 봐도 무방. 그 다음에 사회화, 그러니까 설립 목적으로 나눈 게 뭐예요? 공식적 사회화기관, 비공식적 사회화기관인데 이거 국가에서 만들었냐, 개인이 만들었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뭐 하려고 만들었냐? 사회화 하려고 만들었니? 아니니? 였죠?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학교 종류 나오면은 공식적 사회화기관. 그렇죠? 직장은요, 여러분. 회사는 비공식적 사회화기관이죠. 근데 여러분 낚시하려고 뭐 회사 내 연수원 아니면 회사 내 뭐 교육센터 이런 말 나오면 뭐야? 공식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지문 낚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금 본 게 뭐예요? 이 사회화가 이루어질 때 그걸 어떻게 바라보니? 라고 했을 때 기갈상이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지금 열심히 배운 겁니다. 여전히 기능론은 사회화도 아름다워요, 좋아요. 갈등론은 불평등해요, 지배층 맘대로예요, 저건 잘못된 거예요. 상상론은 개인이 해냈네, 역시 개인이 짱이야, 적극적이야.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낚시입니다, 여러분. 자, 봅시다. 요거 한 문장입니다. 요거 사회화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선생님이 심화 강의할 때 하는 건데요. 요거 여러분 맞춰보세요. OX입니다. 기능론에서는 사회화가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를 가르치는 것이라고. 지우고 쓸게요, 죄송. 자, 기능론에서는 사회화가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를 가르치는 것이라고 본다. 땡기는 대로 해, 땡기는 대로. OX. 여러분 이거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X 땡기지? 아니야? 아, 선생님 낚시한다고 했으니까 아닐걸요? 그럼 왜 아니야? 여러분 답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거 너무 갈등론스럽잖아. 그죠? 선생님 말한 대로 갈등론에서는 사회화가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를 가르친다고 본다 하면 여러분이 오 골랐겠죠.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 기능론 설명 맞습니다. 이거 기능론 설명 맞아요. 여러분 적어두세요. 기능론에서는 사회화가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를 가르치는 것이라고 본다. 적어두세요. 왜? 선생님 지배적인 가치라며. 여러분 보세요. 갈등론으로 써줄게. 그럼 이것도 적어놔. 갈등론은 사회화가 사회 지배층의 가치를 가르치는 것이라고 본다. 더럽지? 눈치챘어? 여러분 이거 두 개가 같아요, 달라요? 지금 완전 다른 겁니다. 제발 한번 나와라. 여러분 다 맞게.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라는 말이랑 사회 지배층의 가치는 천지 차이입니다. 설명하고 끝낼게요. 여러분 볼게요.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라는 거는 뭐냐면
그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가치, 지배층의 가치라는 뜻이 아니라고. 뭔 소리냐면 어딜 가나 물어봐도 그렇다고 대답한다라는 소리예요.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 뭐 정상적인 사람들만 칩시다. 비정상이라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가서 야, 어린아이가 할아버지가 넘어져 계셔. 도와드려야 돼? 라고 하면 응, 도와줘야 돼. 라고 대답하겠죠. 혹은 야, 아이가 어른을 만나. 인사해야 돼? 그럼 대부분이 뭐라 그래? 응, 인사해야지. 라고 하잖아. 그래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뭐 하는 거라고 했어 아까? 우리 필기에 모든 사회 구성원이 뭐 하는 거라고 했어? 동의한다 그랬지. 즉 그 사회를 뭐 하는, 지배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소리예요. 즉 이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라는 거는요, 구성원, 여러분 좀 오버할게요. 대다수라고 써야 되지만 이라는 소리와 같습니다.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라는 건 사회 구성원 모두가 동의하기 때문에 그 사회를 뭐 하고 있는, 감싸고 있는, 지배하고 있는 가치라는 거예요. 여기는 뭐야? 지배적인이 아니잖아. 누구의? 지배층의 가치인 거잖아. 얘네만의 가치니까 지배적인 가치가 아닌 거지. 자, 얼마나 비슷하냐고 말이. 저런 거 배우는 게 이제 심합니다. 아시겠죠? 꼭 기억하세요. 한 번 나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를 가르치는 건 무슨 론? 기능론. 사회 지배층의 가치를 가르친다고 보는 건 무슨 론? 갈등론입니다. 꼭 나중에 나오면 맞춰주시고 그때 선생님 기억해주기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좀 길었던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너무 고생하셨고 오늘 배운 사회화 사실 개념 자체가 너무 어렵진 않거든요, 여러분. 익숙해지면 되고 그 낚시들 있죠? 방금 얘기한 낚시들과 구분하는 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꼭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 사회화 온다고 사회화만 하지 말고 1번부터 복습해야 돼요. 내용 많지 않잖아. 선생님 일부러 팍팍 줄여놓잖아. 복습 꼬박꼬박 해주십시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그럼 기도하고 오늘도 수업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사회화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힘 가지고 우리의 시간 가지고 우리의 노력 가지고 또 열심히 할 때 우리에게도 성과를 주시고 또한 우리 친구들 또 다음 강의 올 때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특별히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생각이 만큼은 굳건하여져서 더욱더 우리 친구들이 목표하는 곳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습니다. 자,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지위와 역할이라는 말장난 파트예요. 거기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선생님 그 15분짜리를 찍는다는 그 양적 연구 실험 단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언젠간 올릴 거예요. 기다려주세요. 더 많은 친구들이 듣고 더 열성적으로 들으면 선생님의 업로드 속도가 빨라질 거니까 댓글 좀 달아줘. 난 이래서는 소리 안 할 줄 알았는데 댓글 좀 달아줘. 못생겼다 이런 거 달지 말고. 알겠죠? 상징적으로 좀 상호적인 좀 합시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강의로 여러분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 힘내세요!